결혼 27년. 나 이준호는 52세가 되도록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지방 중소기업에서 관리과장으로 일하며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25세에 결혼해서 28세에 딸 수진이를 낳고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왔다. 아내 선영이는 49세로 수진이가 중학교에 올라간 후부터 등산동호회 활동을 시작했다. 여보, 오늘 설악산 야간 산행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집에서만 지내던 아내가 건강한 취미 활동을 한다니. 더구나 등산동호회 운영진 봉사활동까지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변화는 3월부터 시작됐다. 선영이가 등산동호회 간사 일을 맡으면서 외출 횟수가 늘어났다. 주 2회였던 산행이 주 4회, 5회로 늘었고 평일에도 회의나 준비 모임 명목으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 등산동호회가 이렇게 바쁜가? 요즘 신입회원들이 많이 와서 그래. 안전교육도 해야 하고 코스 답사도 해야 하고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첫째, 화장이었다. 예전에는 등산 갈 때 선크림만 발랐는데 요즘은 비비크림까지 바르고 나갔다. 등산복도 새로 샀다. 노스페이스 최신형 등산복에 등산화까지. 비용만 150만 원은 좋게 들었을 것이다. 둘째, 휴대폰이었다. 집에서도 자주 들여다보고 메시지가 오면 미소를 지었다.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샤워할 때도 화장실 선반에 놓고 들어갔다. 셋째, 귀가 시간이었다. 산행 후 뒤풀이를 하며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는 날이 늘었다. 술 냄새는 없었지만 화장이 다 지워진 채로 돌아왔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 일요일이었다. 24세 딸 수진이가 취업 준비로 집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엄마 등산동호회 카페에 들어갔다고 했다. 아빠, 이상한데요? 수진이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다. 등산동호회 단체 사진이었는데 선영이가 한 남자와 나란히 서 있었다. 문제는 거리였다. 다른 사람들은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있는데 선영이만 그 남자와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서 있었다. 이 남자가 누구예요? 사진 설명을 보니 총무 최경식 55세라고 되어 있었다. 키 175cm 정도의 마른 체형의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다. 엄마한테 물어보죠. 그날 저녁 선영이에게 자연스럽게 물었다. 등산동호회에서 친한 분들 있어? 다들 좋은 분들이야. 특히 총무님이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총무님, 최경식을 말하는 건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 분이야? 55세시니까 여보보다 3살 많으시지. 정말 젠틀하고 배려심이 많으셔. 젠틀하고 배려심이 많다? 27년 결혼 생활에서 선영이가 다른 남자를 그렇게 칭찬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다음날 회사에서 신경이 쓰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관리과장으로서 해야 할 업무 검토도 제대로 안 됐다. 점심시간에 수진이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등산동호회 카페 좀 더 자세히 봐줄 수 있겠어? 왜요? 혹시 그냥 엄마가 어떤 활동하는지 궁금해서. 수진이는 똑똑한 아이였다. 내 의도를 눈치챘을 것이다. 저녁에 수진이가 보고해줬다. 아빠, 이상해요. 사진을 쭉 봤는데 엄마가 항상 그 최경식이라는 사람 옆에 있어요. 다른 사진에서도 또 다른 사진에서도. 노트북으로 확인해보니 정말 그랬다. 지난 6개월간 올라온 사진 20여 장에서 선영이는 어김없이 최경식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더 이상한 건 댓글이었다. 총무님과 간사님 케미 좋네요. 총무님 간사님 커플룩인가요? 두 분이 산행 준비할 때 진짜 잘 맞아요. 커플룩? 케미? 이게 일반적인 동호회 분위기인가? 그날 밤 선영이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 알림을 확인했다. 화면에 경식 오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경식 오빠? 55세 남자를 49세 여자가 오빠라고 부른다고? 메시지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밤 10시에 보낸 메시지였다. 등산동호회 업무 연락치고는 늦은 시간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다. 27년 동안 의심해본 적 없는 아내를 처음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다음날 회사에서 대학 동기인 변호사 진수에게 상담 전화를 했다. 진수야, 혹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증거가 있어야지. 추측만으론 안 돼. 일단 자세히 관찰해보고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봐. 전문가?
사설 탐정 말인가? 52세 관리과장이 아내를 의심해서 탐정을 고용한다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의심이 계속 커진다면 언젠가는 확실히 해야 할 때가 올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선영이가 또 등산동호회 모임에 간다고 했다. 무슨 모임이야? 신입 회원 환영회요. 총무님이 직접 준비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도와드려야 해요. 총무님 이야기가 또 나왔다. 그리고 그날도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추측으로는 안 된다. 확실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의심이 시작되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선영이의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등산 동호회 모임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새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나갔다. 그리고 밤늦게 화장이 지워진 채로 돌아왔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총무님이 신입 회원들 안전교육을 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정말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에요. 또 총무님 이야기였다. 요즘 선영이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총무님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 토요일이었다. 여보, 내일 일요일에 지리산 야간 산행이 있어요. 새벽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1박 2일 산행이라니. 27년 결혼 생활에서 선영이가 집을 비운 적이 거의 없었는데 야간 산행이 안전해? 총무님이 직접 인솔하시고 안전장비도 다 준비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일요일 오전 선영이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짐을 챙겼다. 새로 산 등산복에 화장품까지 가져가는 모습이 이상했다. 1박 산행에 화장품이 필요한가? 다녀오겠습니다. 선영이가 나간 후 나는 수진이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아빠,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해요. 왜? 등산 간다고 하면서 화장품을 가져가요. 그리고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고 누군가랑 메시지 주고받는 것 같아요. 24세 딸이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다. 수진아, 아빠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좀 더 지켜보자. 그날 밤 11시쯤 선영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여보, 산행이 예상보다 힘들어서 내일 아침에 들어갈게요. 많이 힘들어? 네. 총무님이 안전상 하산하지 말고 산장에서 하룻밤 더 자라고 하셔서요. 총무님 지시라니. 또 그 남자 이야기였다. 다음날 월요일 저녁 7시 선영이가 돌아왔다. 그런데 모습이 이상했다. 등산 다녀온 사람치고는 너무 깔끔했다. 화장도 새로 한 것 같았고 옷도 깨끗했다. 산행 어땠어? 좋았어요. 총무님이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왔어요. 그날 밤 선영이가 샤워하는 동안 등산 가방을 확인해봤다. 가방 안에서 모텔 영수증이 나왔다. 성경 모텔 1박 숙박료 6만 원, 체크인 토요일 오후 3시, 체크아웃 일요일 오후 2시. 지리산 야간 산행이라고 했는데 시내 모텔에서 잤다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27년을 함께 산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으로 모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뒀다. 증거였다. 다음날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동료들이 물어봐도 좀 피곤해서라고 대충 넘겼다. 점심시간에 진수에게 다시 전화했다. 진수야, 모텔 영수증을 찾았어. 그럼 거의 확실한 거네?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 내가 믿을 만한 곳 알려줄게. 그날 오후 회사를 일찍 나와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15년 경력의 이문석 소장은 내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등산 동호회 불륜 케이스는 요즘 정말 많아요. 건전한 취미활동이라는 핑계가 완벽하거든요. 어떻게 조사하시나요? 일단 일주일간 미행하면서 만나는 패턴을 파악하고 결정적 장면을 포착합니다. 비용은 25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2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27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확인하는 비용이라면 감수할 수 있었다. 시작해 주세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렸다. 52세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이문석 소장은 매일 오후 선영이의 동선을 보고해줬다. 부인이 등산 동호회 모임에 간다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최경식 씨와 단둘이 만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시내 커피숍에서 2시간, 한강공원에서 산책, 그리고요?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들어가서 일요일 오후 2시에 나왔어요. 똑같은 패턴이었다. 지리산 야간 산행이라고 거짓말하고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이다.
사진도 있나요? 네. 모텔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 모두 촬영했습니다. 사진을 받아보니 명확했다. 선영이와 최경식이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다음날 오후 어깨동무하며 나오는 모습까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에게 말했다. 수진아,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 아빠, 설마 증거가 있어. 사진도 있고.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빠, 어떻게 할 거예요? 우선 엄마와 직접 얘기해보자. 그날 밤 선영이가 또 등산동호회 모임에 간다고 했다. 어디 가는 거야? 신입 회원 오리엔테이션이요. 총무님이. 그만해. 내가 처음으로 선영이에게 강하게 말했다. 뭐가 그만이에요? 거짓말 그만하라고. 지리산 야간 산행도 거짓말이었지. 실제로는 모텔에서 잤잖아. 선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모텔 영수증 봤어. 그리고 사진도 있어. 최경식이랑 모텔 들어가는 사진. 선영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27년 만에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이었다. 선영이가 모든 것을 인정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언제부터였어? 3개월 전부터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거야? 선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털어놨다. 처음에는 정말 등산 동호회 활동이었다고 했다. 최경식은 동호회에서 인기가 많은 총무였다. 산행 코스를 잘 짜고 안전관리도 철저하게 했다. 무엇보다 회원들을 세심하게 챙겨줬다.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관심을 보였어요. 간사님 덕분에 동호회가 잘 운영된다. 간사님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27년 동안 나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다. 나는 일만 하느라 아내에게 그런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동호회 일뿐이었어요. 그런데 경식 오빠가 점점 개인적인 상담도 해주시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경식 오빠, 55세 남자를 49세 기혼 여성이 오빠라고 부르는 게 정상인가? 언제부터 선을 넘었어? 2달 전쯤. 산행 후 술을 마시는데 경식 오빠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때부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 남자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혼한 지 5년 됐어요. 그럼 나한테는 거짓말하고 그 남자와는 진짜 연인처럼 지낸 거야? 선영이가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가 거실에 나왔다. 부모의 대화를 다 들었을 것이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수진아, 아빠가 27년 동안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연봉 5천만 원으로 제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다 대주시면서 24세 딸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 관리과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했고 수진이 교육비를 위해 부업도 했다.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게에 보탰다.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에요?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생각해봤어요? 딸이 내 편을 들어주는 게 고마웠다. 동시에 이런 일로 24세 딸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선영이에게 물었다. 경식 오빠와는 끝낼게요. 정말 끝낼게요. 다시 예전처럼 살아요. 끝낸다고 해서 27년이 다시 돌아와? 여보, 그리고 그 남자는 뭐라고 해? 경식 오빠는 제가 이혼하면 같이 살자고 했어요.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55세 남자가 27년 결혼 생활을 파괴하면서까지? 나는 그때 결심했다.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다고. 다음날 회사에서 진수에게 전화했다. 진수야, 상간자 소송 어떻게 하는 거야? 증거가 충분하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요즘 3천만 원까지도 나와. 소송 비용은? 변호사비 300만 원 정도, 성공 보수는 인정액의 15% 정도 예상해. 소송을 하면 총 5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 27년 성실하게 산 내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었다. 진행해줘. 준호야, 신중하게 생각해. 소송하면 주변에 다 알려져. 상관없어. 잘못한 건 저쪽이야. 그날 저녁 집에서 선영이에게 말했다. 최경식 상대로 소송할 거야. 여보, 제발 조용히 해결해요. 27년을 우롱당했는데 조용히 해결하라고? 수진이가 내 옆에 앉았다. 아빠,
저는 아빠 편이에요. 끝까지 아빠 편에 설 거예요. 딸의 말에 힘이 났다. 고마워, 수진아. 선영이는 계속 울면서 빌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일주일 후 진수가 준비한 소장을 검토했다. 상간자 최경식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 3천만 원. 첨부 자료로는 모텔 영수증, 사설 탐정이 찍은 사진들, 등산 동호회 카페의 단체 사진까지.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 90% 이상이야. 진수의 말에 확신이 섰다. 소장 접수 다음 날 최경식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 얘기 없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형님, 제발.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 이혼한 지 5년 됐다면서요? 그리고 내 가정은 생각 안 했으면서? 전화를 끊었다. 55세의 남자가 울먹이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진이가 내 방에 왔다. 아빠, 올바른 선택하신 것 같아요. 힘들지? 처음에는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죠. 수진아, 아빠가 자랑스러워?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른 아빠들이었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텐데 아빠는 정정당당하게 대응하시잖아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27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영이는 그 후로 등산 동호회를 완전히 그만뒀다. 최경식과도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웠다.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기일 통지서가 날아왔다. 한 달 후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법원 조정실은 생각보다 좁았다. 나와 진수 변호사,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최경식과 그의 변호사. 4명이 앉기에도 비좁은 공간에서 27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판가름이 시작됐다. 최경식은 55세답지 않게 초라해 보였다. 사설 탐정 사진에서 봤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피신청인 측에서 먼저 입장을 밝혀보시죠. 조정위원이 말했다. 최경식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저희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3천만 원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로요? 진수가 반박했다. 신청인의 배우자와 3개월간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이혼하고 동거하자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3천만 원도 적은 금액입니다. 조정위원이 최경식을 바라봤다. 피신청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시나요? 최경식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럼 위자료 지급도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하지만 금액이 3천만 원이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실직 상태라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실직 상태? 나는 진수를 바라봤다. 언제부터 실직 상태인가요? 진수가 물었다. 한 달 전부터입니다. 혹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최경식이 머뭇거렸다. 회사에서 소문이 나서 결국 직장에서 잘린 것이었다. 55세의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퍼져서. 그래도 책임은 져야죠. 조정위원이 말했다. 분할 지급은 어떠세요? 월 100만 원씩 30개월? 진수가 내게 귓속말로 물었다. 어떻게 할까? 받기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는 고민했다. 3천만 원을 30개월에 걸쳐 받는다면 최경식이 중간에 야간할 위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3천만 원을 낼 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었다. 좋습니다. 대신 보증인을 세워주세요. 누구요? 가족이라도. 최경식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가족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혼한 전 부인은 물론이고 대학생 아들까지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었다. 55세 남자의 불륜이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한 것이다. 결국 첫 번째 조정은 결렬됐다. 보증인을 구해서 다음 조정기일에 다시 오기로 했다. 법원을 나서면서 진수가 말했다. 저 사람 완전히 망했네. 직장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업자득이지 뭐.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내가 소송을 걸어서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한 건가?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에게 상황을 설명해 줬다. 아빠, 그 사람이 직장에서 잘렸다고요? 응, 소문이 나서. 당연하죠. 55세의 기혼 여성과 불륜 저지르면 회사에서 좋게 볼 리 없잖아요. 수진이의 반응은 냉정했다.
아빠는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왜?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진 것 때문에. 수진아,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한 거야. 아빠가 후회할 이유는 없어. 그날 밤 선영이와 대화했다. 경식 씨가 직장을 잃었다던데. 들었어요. 미안해요. 나한테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그 사람한테 미안해야지. 여보, 이제 그만. 뭘 그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선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관리과장이 아내 불륜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얘기였다. 과장님, 힘드시겠어요. 동료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오히려 속 시원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회사 분위기는 나에게 우호적이었다. 27년 성실하게 일한 관리과장의 당당한 대응을 지지한다는 분위기였다. 부장님도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다. 준호야, 힘든 일 겪고 있는데 업무에 지장 없지? 네.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하게 되네요. 그럼 다행이고, 개인적으로는 잘한 것 같아. 요즘 같은 세상에 원칙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드물거든. 상사의 지지까지 받으니 더욱 확신이 섰다. 두 번째 조정기일이 다가왔다. 최경식이 보증인을 구해왔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조정 하루 전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최경식이 직접 전화한 것이었다. 형님, 조정 전에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 얘기 없다고 했잖아요. 형님, 제발, 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절망적이었다. 3천만 원 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2천만 원까지는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안 돼요. 3천만 원 아니면 소송 끝까지 갈 거예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날 밤 수진이와 대화했다. 아빠, 최경식 씨가 전화 왔다면서요? 응, 2천만 원까지는 낼 수 있다고 하던데 아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3천만 원이라고 했으니 3천만 원 받아야지. 수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빠, 전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다른 사람들은 돈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아빠는 원칙을 지키시잖아요. 딸의 말에 마음이 정해졌다. 원칙을 끝까지 지키자. 다음 날 두 번째 조정기일. 최경식은 형을 보증인으로 데려왔다. 3천만 원 분할 지급, 월 150만 원씩 20개월. 형이 연대 보증. 이 조건으로 합의하시겠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다. 나는 진수와 상의 후 동의했다. 조정조서에 서명하는 순간 27년 결혼 생활의 배신에 대한 법적 책임이 확정됐다. 법원을 나서며 최경식이 다가왔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저에게 할 게 아니라 당신 가족들에게 하세요. 그것이 최경식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조정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다. 최경식은 약속대로 매월 150만 원씩 보내고 있었다. 지금까지 900만 원을 받았다. 아직 2,100만 원이 남았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걸 보면 끝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컸다. 27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을 당한다는 억울함. 52세의 아내의 불륜을 처리해야 한다는 서러움이 클수록 골뿔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법정에서 정의를 구현했다는 만족감, 원칙을 끝까지 지켰다는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됐다. 선영이와의 관계도 정리됐다.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각자 방을 쓰고 최소한의 대화만 하며 지내고 있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가끔 선영이가 이런 말을 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다. 신뢰가 깨진 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아빠, 엄마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말했다. 후회하는 게 당연하지. 27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망쳐놓았으니까. 그래도 아빠는 대단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참고 살던데 아빠는 당당하게 맞섰잖아요. 수진이의 지지가 가장 큰 힘이었다. 24세 딸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다. 관리과장으로서 일 처리도 더 깔끔해졌고 동료들의 신뢰도 높아졌다.
준호 과장님, 요즘 더 믿음직스러워 보여요. 그래요? 뭔가 남자다워지신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좀 순했는데 이제는 원칙이 있으신 분 같아요. 동료들의 평가였다. 52세에 새로운 평가를 받는다니 신기했다. 그런데 한 달 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등산동호회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전화했다. 선영 간사님 남편분이시죠? 한번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최경식 전 총무일로. 저희가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등산동호회에서 사과한다고? 궁금해서 만나보기로 했다. 커피숍에서 만난 회장은 60대 초반의 신사였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동호회 운영진이 이런 일을 저질러서 회장님이 사과할 일은 아니죠. 아니에요.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최경식이가 그런 식으로 회원들에게 접근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영 간사님 전에도 2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용히 정리됐죠. 결국 최경식은 상습범이었던 것이다. 등산동호회를 이용해서 기혼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최경식을 영구 제명했고 운영 방식도 바꿨습니다. 이제는 남녀 운영진이 단둘이 만나는 일이 없도록 했어요. 잘하셨네요. 선영 간사님도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최경식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까워요. 회장의 말에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선영이도 어찌 보면 피해자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다. 혹시 선영 간사님이 동호회로 돌아오시면 아니에요. 이미 그만뒀어요. 집에 돌아와서 선영이에게 말했다. 등산동호회 회장을 만났어. 선영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경식이 너 말고도 다른 여자들과도 그랬다던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너도 피해자라고 생각해? 선영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분명히 잘못했어요. 경식 오빠가 유혹했다고 해도 제가 거절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선영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여보가 원하시는 대로요. 이혼하시면 이혼하고 용서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겠어요.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혼을 할 것인지 계속 함께 살 것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예전과 같은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지난주 일요일 오랜만에 혼자 등산을 갔다. 수진이가 함께 가자고 했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산길을 걸으면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다. 27년 결혼 생활의 배신, 법적 대응, 위자료 승소, 그리고 현재의 상황까지. 힘든 과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5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정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탁 트인 전망이 시원했다. 휴대폰으로 수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진아, 아빠가 산 정상에 있어. 날씨 좋고 전망 최고야. 곧 답장이 왔다. 아빠, 조심히 내려오세요. 저녁에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끓여 드릴게요. 24세 딸이 아버지를 챙겨주겠다는 메시지였다. 가슴이 뭉클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생각했다. 선영이와의 관계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리하자.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수진이었다. 24세 딸이 취업해서 독립할 때까지는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더 발전시키고 싶었다. 52세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자.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정말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아빠, 어떠셨어요? 좋았어. 오랜만에 혼자 생각할 시간이 생겨서. 아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잘못에 맞서 싸우시는 아빠가. 수진이의 말에 모든 피로가 날아갔다. 고마워, 수진아. 아빠도 너 때문에 힘이 나는 것 같아. 그날 밤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생각했다. 27년 결혼 생활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 52세 이준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최경식에게서 온 위자료 1,050만 원은 수진이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학원비로 쓰기로 했다. 배신의 대가를 딸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한테 고마워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아빠가 고마워.
이런 힘든 일을 함께 견뎌줘서.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27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킨 내 자신이 떳떳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24세 딸이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차례였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